아나운서 손서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번째 헤리티지 라이브인데요.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는 현대자동차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역사가 쌓아져 만든 현재와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자동차 토크쇼인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차들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실생활에 정말 가까운 소형 상용차가 이번 헤리티지 라이브 4회의 주인공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카링TV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이카 정욱근 대표님,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략팀의 권규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카 정욱진입니다. 네, 카링TV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트럭을 좀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뒷자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상용차 이야기, 트럭 이야기와 역사 모든 것들을 오늘 한번 재미나게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략팀의 권규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직원이기 전에 자동차 덕후로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상용차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거죠? 네, 한번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이건 좀 제 자랑 같지만 네. 제가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알고 싶거든요. 네. 저도 어리기 때문에 역사 부분이 차장님이 네, 제가 여기 평균 연령을 한 높여놓고 있는 존재라고 네, 하는데 네,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주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헤리티지 라이브 주제는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땡땡땡이다. 왜냐면 땡땡땡이니까 라는 게 주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고는 포터이다. 왜냐면 포터가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연을 쓰셔서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신 뒤에 여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좀 재미있는 사연, 좀 감동이 있는 사연을 저희가 추첨으로 뽑아서 푸짐한 상품을 드릴 텐데요. 그 상품이 뭐냐면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2층 브랜드샵과 또 현대컬렉션 온라인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상용차의 기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 상용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짐을 싣고 있는 트럭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용으로서 짐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차량을 우리는 상용차라고 합니다. 네, 참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흥미가 가는 차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비록 소형 상용차지만 잠시만요. 이거 핑미업인데? 이 노래 아세요? 알죠? 네, 저희 딴 듣는 노래 아니면 잠시만요. 이거 주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핑미업 노래가 나오죠? 픽자가 들어가는 게 힌트 아닐까요, 지금? 진짜요. 네. 자, 다음 힌트 볼까요? 픽업더폰. 픽업더폰. 네, 알죠? 그럼요, 알죠. 네, 근데 차장님이 확실히 얼굴 밝아지셨어요.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잠깐만요. 픽미업 나오고, 픽업더폰 나오고, 픽업카가 이번 주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활 밀착형 차량이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가지 않았던 이런 소형 상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포니 픽업을 빼두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외국에는 픽업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픽업을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땅이 넓다 보니까 이 큰 짐을 실을 차가 필요하다 보면 그냥 큰 차를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에서는 효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 도로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적재량이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뒤에 객실이 있고 네. 그 뒤에 적재함이 있는 그런 픽업 같은 구조보다는 그 엔진 위에 그 객실을 캡이라고 그러죠. 캡 오버라고 그러죠. 이유가 거기서 원래 이제 미국에선 COE라고도 불립니다. 캡 오버 디 엔진이라는 뜻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캡 오버와 픽업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사실 그려놓은 건데 이 적재함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렇네요. 그렇듯이 효율이 중요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 픽업보다는 일본 승용차급에서는 저런 그 캡오버 차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요즘에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넥스턴 스포츠라든가 쿠란도 스포츠 뭐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무쏘도 스포츠가 있었어요. 네, 무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도 픽업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많이 적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직수나 네. 이렇게 들어온 그 저도 뭐 휴가철에 길에 다니다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 그 포드 F1 그죠? 뛰기도 사이즈 하고 보이잖아요. 아침에도 네. 보고 가시고 저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있었구나.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부산 모터쇼에서도 세 번에 프로라던가.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점 픽업의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일본은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실기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업계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런 차들을 선호하고 네. 레저 쪽으로는 이제 픽업이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 아무나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통 픽업이라고 하면 네. 뭐 프레임 구조의 픽업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수입 픽업이나 네. 아니면 뭐 쌍용에서 나온 픽업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네. 그런데 포니 픽업은 좀 특이하게 승용차를 기반으로 만든 게 참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서 이유를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예전에는 그 아직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에 네. 그 시절에 차를 만들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파생차들 그게 그 고객들이 취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생차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놓여있던 포니 외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포니를 바탕으로 외건도 만들고 또 픽업도 만들고 차종을 좀 다양화하면서 그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히 좋았겠어요. 포니한 대로 세 개를 뽑아냈네요. 외관을 뽑아내고 픽업을 뽑아내고요. 네, 괜찮다 이렇게군요. 아주. 네, 그리고 뭐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면은 이런 승용차, 뭐 픽업을 떠나서 이런 차들이 귀했었죠. 뭐 네. 6.25 동란 이후에서나 이런 차들이 살짝 보이는데 일제시대에는 물론 트럭은 네, 있었고요. 사실 그 네. 예전에도 차들이 있었는데 네. 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 운수업 쪽에서는 저희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현대건설을 설립하시기 이전에 자동차 정비 공장 하시고 그 전에는 광산에서 운수업을 하신다고도 알고 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그때도 이제 특히 트럭 같은 차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네. 차지하고 있었다고 근데 보시면 뭐 됩니다. 승용이고 상용이고 6.25 이후에는 다 진짜 귀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들이 태동했냐라고 하면 이제 6.25 이후에 네. 이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트럭이나 지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차들을 수리해서 고쳐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런 자동차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그렇죠. 트럭들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승용차보다는 그 화물차들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이제 제일 많이 유명했던 트럭이 이제 제모시라고 부르는 트럭인데 네네. 이게 이제 GLC를 그 당시 분들 발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이 트럭인데 이게 사실 그 60 트럭이나 두돈반 이런 거를 이제 군대 수송 쪽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네, 네. 산탄차라고 그래서 이제 산차가 산판차 맞아요. 네. 산차가 산을 팔았죠. 왜냐하면은 저 산판차 같은 경우는요 뒤에 보면은 그 적시하면 주로 나무들을 싣고 다녔어요. 산에서 나무들을 실어서 갖다 팔았겠죠. 그래서 산판차 제 정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앞에 1축이 있고 뒤에 2축, 3축 이렇게 해서 쭉 6륜구동으로 아마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6x6라는 얘기가 없죠.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홈런을 다니기에는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차량이죠. 네. 뭐 저 차량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대형 트럭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발음 참 힘든데 좀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하셨네요. 이 발은. 네, 시발 택시라고 있었거든요. 시원하게 했어요. 네, 시원하게 했어요. 픽업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픽업의 수요라든가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대량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제 기아 산업에서는 3륜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K360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3륜차에 그냥 저는 효시로 하겠습니다. 시발이라도 해도 되는데 네. 효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시발이 되었던 네,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네. 광고에서 전 조그맣게 나오는 360, 네, 정말 357cc라고 나오죠. 정말 사이즈가 작네요. 네, 360이라는 게 100일량이었고요. 네네. 나중에는 좀 더 이제 그 100일량이 늘어난 600도 나왔습니다. 600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3륜차를 보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나 어릴 때 나 3륜차 봤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 꽤 있으시네요. 연배가 조금 있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네, 어릴 때 보이는 것 기억에 같아요. 3륜차는 어떤 차였습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아니, 네? 신기했죠. 신기하셨습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으십니까? 혹시 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잠깐 이렇게 저 아하. 지금 마이크가 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네네. 해주십시오. 네. 네. 어릴 때 사장님에게 3륜차란 어떤 차였습니까? 네. 네, 신기한 차였습니다. 기억에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요. 아하. 타보신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옆자리에 잠깐. 정말요? 궁금해요. 승차감이 어땠을지 저는 정말 상상도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안 되네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위태위태해서 보이죠, 좀. 예, 사실 보기만 네, 해도 많이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들 많이 넘어져서 네네. 아, 그래요? 또 잡아졌네 뭐 이러고 다시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에이 이러면서 그냥 새로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넘어졌던 차를 이렇게 세우면 이쪽만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진 차를 사람들이 와서 이쪽으로 밀어서 양쪽이 다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3륜차가 보면은 좀 적재함이 좀 작아서 약간 좀 그렇죠. 아쉬운 면이 있어요. 0.6 그런데 이제 휘전 반경도 작고 그렇죠. 차폭도 1.2m밖에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우리 생필품을 날랐던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 네. 조금 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더 네. 큰 차가 나왔잖아요. 확실합니까? 네. 더 큰 차 나오고 네. 싶으셨어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네. 더 큰 차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차를 여기 헤리티지 라이브 오신 분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앞에 네. 계신 관객분 네. 제일 먼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실 네.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한번 네. 맞추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권한이 있거든요. 이번 네. 질문을. 근데 혹시 19세 미만 청소년분들 계신가요? 오, 아우.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19세 네, 미만 청소년분들 청소년분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네. 분께 특별히 권한을 드려서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쌀가마니와 연탄 등의 생필품을 방방 곳곳으로 옮기는 데 기여한 차가 방금 말씀하신 기아 마스터 600인데요. 자, 더 큰 3륜차의 모델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힌트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터미네이터 모델명이 이 차와 굉장히, 맨 처음으로 손을 드셨어요. 네? T2000이요? 혹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T3000이요? 3,000. 자, 오. 잠깐 혹시 좀 더 올리실 분 없으세요? T4,000 정도까지. 자, T2000 나왔고요. T3000 나왔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저기 뒤에 저기 꼬마분 T2000 얘기하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T2000으로 확정하시겠습니까? 형이 주는 마지막 기회야. 빨리 지금 마지막 바꿀 수 있어 이제. 네. 저 하나 더 아는데. 네? 하나 더 알아요. 네, 그래요. 그럼 T2000으로 가시겠습니까? T2000으로?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T2000 맞습니다. 처음에 어린 친구가 와서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 어린 친구분에게 T2000,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깐만요. 약간 좀 주최측에 어떻게 답이 흘러나간 것 같은데 T2000을 본 적이 있니? 우리 혹시 공간은? 오늘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혹시 T2000을 본 적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네. 옛날 차를 좋아해갖고 예. 정말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T1500. 네,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옛날 차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되셨어요? 그냥 각지는 게 좋아해. 각지는 걸 좋아해갖고. 아하. 네. 그럼 최근에 나오는 차들 중에 현대차 기준으로 할게요. 어떤 차가 본인이 보기에 가장 이쁜 각을 갖고 있나요?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최근에 나온? 그 차 그냥 좋아하세요? 리무진도 나왔던데, 그죠? 네. 아하. 와, 차에 정말 관심 많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륜차는 사실 우리나라 화목 운수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차입니다. 네. 당시 이제 기아 산업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죠. 그 당시 이제 소화기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자전거부터 만들었어요. 그 전에 볼트부터 만들었고, 볼트 너트부터 만들었지만, 이륜차 자전거,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3륜차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륜차 시장에 상용차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타이탄과 복사 트럭을 만들면서 4륜차 시장에 진입을 했던 거죠. 그게 아마 71년도 예, 그 무렵인데 그때 발음을 우리가 빡서, 뭐 복사라고 많이 해요. 사실 되게 지금 센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복사라고 해줘야 네. 돼. 복사라고 지금은 사실 그 지금 발음 보면 박서가 맞을 텐데 그 당시에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복사라고도 많이 발음을 했었어요. 네, 다들 그냥 복사 그랬어요. 복사.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사실 기아에서 복사와 타이탄을 생산하기 이전인 68년도에도 신진자동차에서 예. 울타 에이스를 뭐 그렇죠. 조립 생산하기도 지금 나오는 했었고요. 모차인데요. 네. 이게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랜드크루저 픽업도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상용차도 사실 그 시장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국토 개발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차량이 이제 이런 차량 사용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코티나 픽업인데 사실 코티나 픽업. 예, 이게 저희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던 승용차가 영국 포드에서 들여온 코티나였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파생차로 만들기 위해서 픽업 버전을 만들어서 현대 픽업이라고 내놨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까 나왔던 이제 하늘색 그건 제가 그렸던 걸 뒤를 다시 좀 잘라가지고 정말요? 직접 그리셨다고요? 그림을 그리셨다고. 예전에 만화가 그런 적이 대단하세요.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차는 피아트 124 픽업인데 좀 전에 보여주신 이 차는요. 고급스럽네요. 네, 이 차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픽업들이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픽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자동차 명들이 저에겐 생소한데 지금으로 치자면 뭐 제네시스 G70 픽업이나 뭐 그랜저 그렇죠. 뭐 픽업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유, 상담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러니까요. G70의 뒷부분을 적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차량이 나오시면 사실은 보세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승용차, 특히 중형 승용차는 워낙 비쌌기 때문에 네. 그 상용으로 많이 쓰이지 못하고 여전히 3륜차가 그렇죠. 삼성차가 이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를 갈아도 3륜차는 앞에 두 개가 아닌 하나가 갈아도 되고 안전도 그러나 안전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안전 부분은 조금 나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고서 T2000을 고속도로 진입이 됐는데 T360이나 600은 고속도로 주행이 허용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갔는데 막 뒤집어지면. 그 소유차 중에 큰 사이즈로 또 진입을 허용했다라는 것도 반대로 좀 신기한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속도가 좀 지금보다 좀 평균적으로 좀 낮았죠. 속도 제한은 비슷했는데 기본적으로 주행 속도 자체는 전반적으로 낮았죠. 2000 같은 경우는 몇 톤의 짐을 싣을 수 있는? 2톤, 그러니까 2000이라는 게 2톤. 2톤까지. 그렇군요. 네, 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승용차 생산량은 점점 이제 제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국산화가 되면서 승용차 가격도 조금씩 이제 낮아지기도 시작하고 당시 GM 코리아에서는 호주 홀덴에서 도입한 15년 1700이 실패하면서 이 차의 러닝기어를 바탕으로 한 국산의 바디를 세운 새마을 트럭을 또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새마을 트럭이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브리사를 바탕으로 한 B1000이라는 픽업을 내놓기도 기아산업에서는 이게 기아산업에서 브리사. 브리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브리사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보시면 생긴 게 부리부리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말 지어내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리부리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저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픽업이고 앞쪽에 또 그 사이드 미러가 앞쪽으로 갔다 맞아요. 센터에 있었던. 정말 픽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네요, 점점. 그리고 이제 또 그 신신자동차에서 세안지분이 빠지면서 이제 세안자동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제민이라는 차를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또 픽업을 만들었는데 차량이 좀 달랐어요. 맥스라고 해서 근데 그때 두 얼굴의 맥스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 외화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블 시리즈의 헐크의 그 당시 버전이 이거 언제 아니 저기 기다하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 광고에 두 얼굴의 맥스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기 외화 시리즈까지 반영했던 이 차량이 맥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저는 또 픽업하면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백투더 픽처라고 다들 아시죠? 거기 그렇죠. 보면 드로리언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픽업 그렇죠. 차량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죠. 도요타 픽업. 네. 네. 마틴 맥플라이가 자기 드림카로 이야기를 하고 과거로 이렇게 갔다가 왔을 때 이 바뀐 미래에서 네. 부모님이 이제 선물로 준 차 그런 걸로 나오고 있죠.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드로리언이 더 멋있지 않나? 멋있긴 더 멋있는데요. 네.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게 이제 80년대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네.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네. 뒤에 서핑보드를 싣고 간다거나 그렇죠. 뭐 바이크도 싫어요. 그렇죠. 저희가 애견 사이즈가 좀 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견도 같이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차량을 선호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럼 반면 이 국내에서는 아직 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렇죠. 용달차라는 그렇죠. 개념이 이제 강하게 되다 보니 이런 픽업 트럭들보다는 용달, 뭐 그렇죠. 픽업 트럭과 이제 큰 상관없이 이제 이런 뭐 그런 라이프 생활을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레저 생활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좀 컸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유학 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픽업 트럭을 사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용달은 안 된다 하셔가지고 픽업을 못 샀는데 그게 다행이었어요. 샀으면은 아마 친구들 이사할 때마다 끌려다녔을 겁니다. 아니 아버님이 이해가 되는 게 진짜 네. 과거 전까지만 해도 이 픽업 차량을 그 용달차라고 인식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혹시 요즘도 픽업을 혹시 용달차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용달? 건가? 그럼 용달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여기 1톤 트럭은 용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확실히 많이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픽업과 용달,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산용 렉스턴, 포란용 렉스턴 이런 개념들이 약간 좀 딱 저 차량은 짐차야. 그러니까 짐차라는 용달차야. 네. 나는 그리고 포란도 스포츠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내조용이야. 네. 이게 너무나 딱 양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1톤 트럭을 산다 그러면 용달을 사는구나. 네. 나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저도 사실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미국산 풀사이즈 픽업들이 종종 네. 보여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가길에 F-150를 본 적도 있고 뭐 올림픽 대로에서 미국산 풀사이즈 트럭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UV 같은 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되면서 예전에 SUV가 좀 터프가이 차 뭐 이런 느낌이 네. 있었다가 네. 픽업에는 여전히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데 SUV는 점점 좀 승용차 베이스의 네. 소프트한 차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렇죠. 경우가 최근만 해도 있어요. 승용차를 살래 그러면 SUV와 일반 승용차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옛날에도 또 저 어릴 때만 해도 SUV는 또 잘 안 타봤거든요. 좀 이렇게 농사 짓거나 아니면 네. 혼도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 갤로퍼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그런 걸 네.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또 무너진 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또 미국산 풀사이즈 트럭에 대한 그 픽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게 아하. 혹시 이제 80년대 외화 시리즈 중에 스턴트맨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네요? 아하.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연을 맡은 분이 리 메이저스 600만 불 사나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주연을 맡았던 분이 여기 주연인데 여기 점프가 와. 그때는 그래픽이라면 실제 스턴트를 연출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네. 그냥 풀사이즈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까지도 네. 다 오프로드 세차도 가능해서 많이 타고요. 약간 좀 상남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 이제 시리즈에서 그 리메이저스가 맡은 콜트 실바스라는 사람이 스턴트맨, 헐리우드 스턴트맨이에요. 네. 근데 항상 영화 촬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는 시간에는 그 보석금, 미국에서 이제 보석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금 내고 핀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바운티 헌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픽업 트럭이 많은 활약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뭐 미국에서는 실용적으로 또 사용했던 그런 픽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픽업은 어땠을지 또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저희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말 국내 픽업 시장에는 이 3파전이었어요. 네. 세대 픽업 트럭이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포니 픽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한 맥스, 그 다음에 기아 V4 이렇게 V4의 비천 모델이었죠. 그렇죠. 네. 정확히는 비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이제 기아 픽업은 또 단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단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포니2와 그런 맥스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포니가 살아남죠. 왜냐면은 실용성과 그다음에 경제성, 내구성 면에서도 맥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아직까지도 이 포니2 픽업이 그래서 보입니다. 네. 중고차 매물에 딱 치면 포니2 픽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포니를 치면은 대부분 매물이 포니2 픽업입니다. 포니2를 사시려고. 아니, 전 픽업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포니2 픽업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 포니2 픽업을 카세타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팅점 사장님들이 구매를 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 차량들의 생명을 연장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럴 수 왠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포니2 픽업 얘기는 그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자가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승용점 화물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그 융가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픽업 시장이 한동안 좀 사라졌었죠. 왜요? 그러니까 그 1톤으로 대변되는 공고와 포터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동 방식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포니2 픽업 뒤에 보시는 차는 포니를 바탕으로 했고 포니는 후륜 구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픽업을 만들었을 때 뒤에 짐을 실었을 때 구동 중에 확실하게 무게가 실리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뭐 언덕으로 올라갈 때 큰 그렇죠. 문제는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을 보게 되면은 포니 엑셀 그때부터 이제 전륜 구동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이제 빈 차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다 짐을 많이 실었다. 그럼 아무래도 하중 뒤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동문에 실리는 적지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적재합니다. 짐을 실면 앞이 들립니다. 그렇죠. 네, 앞이 들리다 보면 이제 조향도 안 되고 접지도 안 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픽업 트럭 이러다가 짐을 못 시키는데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륜으로는 픽업을 만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니까 네. 그 이후에는 사실 1톤 쪽에서는 이런 소형 상용 캡 오버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 엔진 위에 있는 캡 오버 타입들이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하긴 뭐 달동이나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땠나요?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륜구동 픽업 트럭들도 조금씩은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환경에서 많이 쓰였고요. 뒤에 보시는 지금 폭스바겐 스포트 트럭, 레비 스포츠 트럭인데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다츠 램페이지 같은 약간은 스포츠카 같은 차의 뒤를 작은 차들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80년대에도 후륜구동 승용차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차가 바로 다츠 램페이지입니다. 예. 멋있다. 예, 나름 멋있죠. 이런 차들. 픽업으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볼 수 있는데요. 세련돼 보여요. 세련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쉐보레 엘카미노라는 차라든가 포드 란체로라든가 이렇게 후륜구동을 바탕으로 후륜구동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그런 픽업 트럭들이 당시 시장에는 푸조도 있었다고. 예, 푸조 호가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지형의 차이들이 컸었죠. 이런 차들을 이제 점점 이제 전륜으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라보라든가 이런 소형 경상용차에게 이제 대신해서 자리를 내주는 사태가 점점 그런 것도 있고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미국 젊은이들은 이제 레저용으로 뒤에 서프보드 싣고 다니고 할 때 그때 이제 그쪽은 이미 핵가족과 개인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니거나 무슨 딩크족 그러니까 애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를 보면 레저를 위해서 갈 때 가족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차에 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승합이나 아니면 SUV 같은 차들이 레저용으로 인기를 얻게 되고 픽업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러네요. 문화가 다르네요, 아예. 그럼 차장님의 그 히스토리 그 역사에 보면 그 픽업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 변천사가 쫙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어느 정도는. 차장님은 또 외국에 관련된 외국의 차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경험이 있다는 게 실제로 이제 가서 본 경험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쯤에서 아까 내드렸던 주제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땡땡땡이다. 왜냐면 땡땡땡이니까. 네. 자, 이 사연 받으신 것 좀 있나요? 자, 확인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아,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네, 좀 사연 한 개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만 좀 봐주시죠. 네. 네. 사연이 수사들이 엄청 많은데 차장님이 그 중에서 네. 긴 거를 고르시려다가 이제 네. 아, 이게 잘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저 뭐 할까요? 아니, 홍대 아나운서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현대 상용차 중에 최고는 네. 우리 엄마 잔소리다.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엄마 잔소리다. 포터다. 포터다. 네, 포터다. 왜냐면 엄마 우리 엄마 잔소리. 잔소리. 네. 왜요? 왜냐면요, 저희가 네, 네. 진짜 택배를 네. 많이 시키는데, 되게 많이 네. 시키신 것 그래서 같아요. 항상 그때마다 엄마 잔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택배가 다 포터를 타고 오는 거 아시죠? 요즘 최근에 네. 보시면 택배차들은 다 1톤 윙바디 차량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차량도 이제 택배 차량인데 왜 그런 택배 차들이 다 1톤 저런 차량을 사용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 보넷이 없다 보니까 회전 반경에서 좀 유리하고 또 하나는 뒤쪽에 적재함도 크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나요? 네. 네. 조승희님이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포터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꿈과 노력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어디 계세요? 조승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좀 앞으로 네. 나와주시겠어요? 나와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올라가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천에서 온 조승익입니다. 네. 방금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현대 상용차 중 최고는 포터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꿈과 노력을 픽업 실어달랐기 때문이다. 그게 뭐 무슨 뜻이셨어요? 저 아버님께서 이제 인테리어 건축 쪽을 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뭐 IMF 때나 그때 계속 저 포토 자재를 계속 실어달라고 저도 같이 아. 네, 보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또 포터를 많이 쓰셨어요. 네. 인테리어 자재고 벽돌도 나르고 어떨 때는 흙도 실어 나르어야 되고 전기 자재도 나르고 그런 모습들 많이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터가 이렇게 성인을 만들었군요. 그때 타셨던 포터가 여기 네. 2차랑 같은 정말 폐차 아버님이 거의 한 32만 킬로 타시고 폐차하셨어요. 네,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네요. 네. 그럼 어릴 때 그런 포터를 또 자주 또 옆좌석에 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네, 같이 가서 이제 얻어 타서 자세 나르고 자세 나르고. 같이 나르고 했었어요. 정말 포토가 가족 같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맞아요. 포터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집안의 생계를 꾸렸던 또 생계형 차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물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게 뭉클해지는 네. 내용이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준비한 시간인데요. 평소 상용차에 대해 사소한 궁금증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명 궁금해할 거야? Why? 네. 그럼 첫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진동 차량은 무엇일까요? 네, 대형 트럭들 보면 무진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혹시 답 아시는 분?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못 맞추면 어떨까요? 자,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여기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자. 둘 다 같이 들었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명이 얘기하는 거야.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친구가 한번 얘기해보자. 무진동의 걸까? 나와서 나와서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에어 서스펜션 오! 어떻게? 카리키 보고 왔어요. 네네. 파리 TV 보고 알았다. 제가 설명하는 걸 봤나요? 네. 애청자를 만나셨네요, 또. 저희 유전가 봅니다. 네. 어린 친구. 저한테 오늘 온다고 쇼핑 남겨주셨던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안산에서 온 정예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또 카이언TV 구독자분들하고 네. 무진동을 맞췄네요. 네. 정답입니다. 네. 무진동 소스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이런 상용차나 트럭에는 뒤에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이라고 하죠. 이 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에어 단지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탱탱볼 생각하시면요. 탱탱하잖아요. 그걸 깔고 앉으면은 약간 좀 느낌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대형 트럭들마다 이 무진동 서스펜션을 장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굳이 트럭에 무진동 서스 이유도 알아요? 네. 승차감도 승차감이겠지만 네. 파손도를 줄이기 위해 맞아요. 와, 네. 정확히 페달레드가 반도체. 나는 이런 물건도 운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트럭 상용차 운전자분들이 무진동이라고, 내 차는 무진동이야. 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아주시죠. 네. 여러분들 뭐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궁금하시다면 카이언TV로 많은 공부가 됩니다. 열심히 봤구나. 고맙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역시 헤리티지 라이브 오시는 관객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카이언TV에서 수업을 좀 했습니다. 네, 무진동이 뭔지 좀 가르쳐 드렸어요. 깨알은 거를 하시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연비, 2번 적재량, 3번 승차감, 4번 성능. 네, 그런데 뭐 이거는 네. 좀 신차 살 때랑 중고차 살 때를 좀 나눠서 여쭤볼까요?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신차를 살 때 연비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신차를 살 때 연비가 신차 살 때요? 네, 신차 살 때 그다음에 연비. 적재량. 적재량. 그 다음은 승차감. 나는 무진동. 저기 승차감. 가다하게 보면 한 분이시네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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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다시 지금 연비 맞춰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연비가 정답입니다. 네. 네. 연비 맞히시는 분들 중에 왜 연비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에게 또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비다. 신차 상용차를 구매할 때는 연비다. 자, 저기 마이크 한번 갖다 주시죠. 네. 네,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유를 설명. 네, 왜 연비를 고려를 하는지. 일단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많이 뛰시니까 네. 연비가 제일 중요하고 기름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연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우와.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그 조사를 어느 사이트에서 했는데 참여자 359명 중 46%가 연비, 그리고 34%가 적재량, 15%가 성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차감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상용차를 구매할 때는 과연 어떤 것이 중고 상용차를 할 때 가장 먼저 중고 상용차입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신차였고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1위 연비, 2위 적재량, 3위 승차감, 4위 성능. 자,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네. 들어주시죠. 중고차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손을 들지 말고 그냥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답변 가능하신 분 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고차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기 손 번쩍 든 친구 한번 답변과 몇 번인지 1, 2, 3, 4번 중에 몇 번인지 그리고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히 제가 떨리는지. 네, 4번이에요. 성능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중고차들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탄 차니까 그렇죠. 좀 파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성능이 오케이, 좋아요. 끝까지만 얘기해도 정답을 네. 인정합니다. 네.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온 누구예요?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온 누군지. 네.
서울에서 온 정세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한번 네. 그냥 한번 어떤 거인지 한번 그냥 맞추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원래 똑똑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아버님이 얘기해 주신 건 아니시죠? 네, 정답입니다.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중고차 사용차를 할 때는요, 네. 성능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량에 트러블 문제가 생기거나 AS를 자주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트럭 기사분들은 하루 벌어서 그 하루 어떻게 보면 그 운임을 꼭 챙기셔야 되고 벌으셔야 돼요. 근데 AS 공장에 들어가면 부품 오는데 며칠, 고치는데 며칠 하면 며칠 동안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까 또 유류 1번에 신차를 살 때는 연비였잖아요. 네. 자동차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대형 출혈화 기준 한 달에 연료비 한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아, 글쎄요. 출혈화 기준입니다. 네. 300? 300이요? 네. 사장님은 어느 정도 유류비 쓰실 것 같으세요? 그보다는 더 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카레 TV에서 직접 만나본 결과 한 400에서 500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600만 원 정도 한 달에 유류비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연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없겠네요. 거죠. 네. 특히 좀 가정이 있으신 트럭커분들은 그렇죠. 내가 연비를 줄일수록 내 집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만 줄여도 맞아요. 40만 원이. 네, 아유, 하여튼 답변들을 정답들을 너무 잘 아, 맞히시네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너무 많은 걸 아시니까 네. 아, 조금 더 어려운 거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실까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할 거야 Y까지 네,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리는 제4회 헤리티지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해리포터다. 포터. 포터네요, 포터. 우리가 바로 답이 나와요. 계속 얘기했던 포터. 네. 네. 포터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언제였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포터라 그러시면 이제 여기 전시된 차, 이거는 페이스리프트인데 그 이전의 포터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각 포터라고 했죠. 이제 각이 져있기 때문에. 86년에 나온 차인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77년도에 포터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판도 1977이네요. 네, 울산에 있는 경남 7가에 1977 번호판을 들고 있는데 이 차가 사실상 더 먼저 나온 오리지널 포터라고 보시면 이게 돼요. 최초의 포터라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첫 고유 모델의 상용차인 겁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도 더 깊이 파봐야 될 차인데 근데 왜 이름을 포터라고 줬을까요? 포터라고 진 게 이제 공모를 해서 그때 이제 결정됐던 게 그 포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번호판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죠. 네. 야, 포터도 공모전으로 이름을 줬구나. 네. 아하. 그래서 이제 포니도 포니도 공모전이라고 아까 네네. 들었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럼 포로 시작한 거는 공모전 우연의 일치인가요? 포르쉐도 공모전? 포르쉐도 공모전?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또 자동차 이름 공모전을 한다라고 하면 꼭 앞에 첫 글자는 포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아무튼 이제 1세대 포터를 보다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미쓰비시 델리카를 그냥 변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포드 트랜짓이라는 차에 셰시를 응용을 하고 미쓰비시와 닛산의 캡을 거기서 응용을 또 변형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포드 트랜짓이 영국 상용차인데 그때 그 당시 현대자동차와 포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거기서부터 출발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많이 못 보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아주 단명, 검색을 해도 많이 안 나오고. 네, 단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고 3년이요? 사실상 재고까지 치면 5년입니다. 아니 보통 3년차는 참 더 주기가 긴 편인데 그렇죠. 너무 네. 짧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나요? 아니요, 트러블이 있었다기보다는 네네. 이때 이제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79년도에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일단 네네. 경제적으로 볼 때 유류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유류파동은 73년도쯤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79년도 2차 석유파동 때는 그 화학 중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고 신군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두환 정권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정을 하면서 그 신군부가 휘두르던 것 중에 이제 중화공업 투자 조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동차 산업을 일단 대대적으로 손을 봤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자동차 산업을 개편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브리티시 레일런드 모터스라고 다른 자동차 군소 자동차 회사들을 통합해서 큰 회사로 만든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상황이 달랐죠. 그때 이제 그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IBR에서 차관을 받아들이면서 국가 기관 산업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신문부에서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날리는 회사로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은 이 신문부와 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를 짠 게 그때 이제 대우와 현대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가 그때 중공업을 가지고 있던 데가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발전 설비와 중공업을 맡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 수입으로 보면 자동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와 이게 현대 양행과 자동차 중에 고르게 하고 대우 쪽에서 맞바꾸는 걸로 얘기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우중 회장님이 저희 정주영 회장님한테, 명예회장님한테 선배님이니까 먼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현대 양행을 고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라는 생각에 자동차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을 자동차를 안 골랐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가 없어질 수 있었죠. 그러려면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는 GM과 이미 50대 50 합작 회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해외 입점이 더 커지는 거고 국내 브랜드는 없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 자동차 제조국이 생산 제조국이 만들 수 생산만 하면 너무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승용차는 정진 명예회장님이 그 자동차를 골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와 대우로 이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상용차는 1톤에서 5톤까지는 기아에서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자율경쟁 체제로 이렇게 놔두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살짝 좀 봤더니 뭐 이런 버스 트럭뿐만이 아닌 이륜차도 이륜차도 원래는 이게 그 기아 혼다 딱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광고에서 광고에서도 아까 보듯이 근데 이것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리몬다로 이제 기아에서도 너네 이륜차는 이제 그만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무로 가서 지금은 대리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정말 피바람이 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뭐 스카니아라는 브랜드는 트럭만 만들고 있고 어떤 브랜드는 어떤 뭐 전기차만 만들고 있고 뭐 테슬라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 경제로 그렇게 가는 것과 정부가 너는 이것만 만들어라고 정해줘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시 어떤 홍대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때 당시 피바람이 불었네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가서 좀 지금은 현대가 있고 대우가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사실 이제 기아는 그 단순히 봉고 트럭만 만들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봉고는 이제 승합차 코치를 만들면서 거기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경영 안정화도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풀리는 시점이 있었긴 있으니까 지금도 기아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86년도에 그 조치가 풀리면서 저희 이제 포터, 그레이스 이런 차들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도 승용차가 나오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자, 여기 이 친구 한번.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프라이드 정답입니다. 성공 하나만 좀 갖다 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차가 이제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제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콩코드는 아쉽게 프라이드 이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콩코드 그 다음에 캐피탈이 나왔어요. 캐피탈도 그 콩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포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 봉고를 빼놓고도 우리가 또 상용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봉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승합차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봉고차라는 게 거의 그 밴을 얘기하는 일반 명사화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미니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봉고차 그러면은
벤차를 거의 통틀어서 얘기하는 식으로 됐었고 네. 지금은 뭐 우리가 스타렉스나 카니발 이런 것들을 다 본고라고 했죠. 네, 그때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본고 이야기 더 이야기해보고요.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좀 쉬는 시간 가지시다가요. 추억의 본고와 또 포터 광고 보시면서 2부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본고 가면 할 말 많아요.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2부에 뵙겠습니다.